안녕하세요. 어른의 취미 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북 리더기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초로 제가 구입을 했던 이북 리더기는 아마존의 킨들 제품입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킨들 페이퍼 화이트 이 리더기 6인치짜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139불 99전, 한국 돈으로 한 14만 5천원 정도 주고서 구입을 했어요. 물론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선전을 할 때 가독성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야외에 해가 쨍쨍 비치는 야외에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가도 빛이 반사를 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 홍보에 낚여서 제가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제가 프라임 멤버십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프라임 멤버들에게 제공이 되는 여러 서비스들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킨들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고 아마존 사이트 내에서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당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자라는 목표도 있어서 이 제품을 아무래도 킨들 타블렛보다 이북 리더기들만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책 읽는 것 외에 딴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이래서 그리고 제가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공항에서 시간 보내는 일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여행 가면서 그 때를 대비해서 구입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편해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구매를 했던 제품은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킨들이 나오고 나서 제품명도 똑같이 해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아르다 이러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단순하게 리디북스를 이용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일단 이 제품은 2017년 1월 25일 날 구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하고 라이트이 아닌 버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리디북스를 통해서 만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읽으려면 그 두 제품을 두고 비교를 했을 때 라이트이 만화 그 화면 펜선 같은 게 좀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가격은 그때 당시 11만 4천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호필름까지 샀는데 보호필름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11만 4천원. 유리액정이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고 다만 일단 벽돌 현상이 1년 안에 생겨서 리디북스 제품은 그때 정 뗐어요. 일단 그래서 구매한 제품이 리디북스고 그때 한참 벽돌 현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때문에 리디북스에서 AS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리디북스는 절대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넘어온 게 크레마예요. 많은 분들이 크레마 제품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교보문고 제품이랄까 그리고 뭐 알라딘 여러 인터넷 서점을 후원해서 쓸 수 있더라고 있고 무슨 말이지? 그리고 오픈 도서관이라고 해서 여러 전자 도서관에 계정이 있으시면 연계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크레마를 통해서 리디북스 앱을 또 옮겨 담아서 또 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근데 크레마 가격은 제일 비싸게 주고 샀네요. 210불 그러니까 22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케이스고요. 어쨌든 일단 장단점을 우선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가성비며 제품력이며 킨들이에요. 킨들의 제품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책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식으로 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품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제품이 하얀색인 걸 좋아해서 그때는 화이트로 샀는데 아직도 제품 하얀색을 좋아하긴 해요. 핸드폰 빼고. 그리고 리디북스는 자, 일단 킨들과 리디북스를 두고 비교를 하자면 킨들은 물리적 버튼이 없어요. 대신에 리디북스는 물리적 버튼이 양쪽에 있어서 책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버튼을 통해서도 넘어가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도 넘어가요. 근데 지금 단점이 보이죠? 일단 두 이북 리더기를 두고 비교를 했을 때 보세요. 속도 차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킨들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보시면 리디북스 페이퍼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깜빡하면서 그 넘어가는 시간이 로딩이 좀 길고요. 그 깜빡임의 그 잔상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킨들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물론 잔상이 남기는 해요. 처음에 킨들을 받아보고서 읽기가 불편해서 그 전자잉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물론 이렇게 그림이 큰 게 킨들에 껴있으면 로딩 시간이 약간 버벅거리긴 하는데 리디북스는 느려요. 이렇게 깜빡이는 거 보셨죠? 근데 리디북스는 그 깜빡임이 과하고 지금처럼 로딩이 길어요. 그런데 이 물리적 버튼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으면서 누워서 볼 때 이렇게 느리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을 터치해서 책을 넘길 수가 있기는 한데 이 버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가끔 여기 쥐날 때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물리적 버튼이 주는 안정감과 그 편리성은 리디북스가 좋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킨들에서 오아시스2가 나왔어요. 오아시스는 킨들 그 이북 리더기 중에서 약간 가격이 높은 제품군인데 오아시스는 이렇게 물리적 버튼이 두 군데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가격이 한 30만원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북 리더기가 많은데 굳이 그 버튼 하나 때문에 굳이 약간 화면 더 큰 것 때문에 30만원을 써야 하나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안 했고 저는 이 킨들 페이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버튼 없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킨들과 리디북스 페이퍼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일단 크레마 그랑데를 살펴보면 이거는 2017년에 구입을 한 가장 최근 버전이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화면을 일단 책 읽는 버전으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리디북스 페이퍼랑 비슷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품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리디북스를 왼쪽에다 두고 볼게요. 보면 거꾸로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자, 이게 그랑데이고 이렇게 넘겨볼게요. 둘 다 잠깐 보셔도 아시겠지만 깜빡임이 두 제품이 있고요. 일단 속도는 크레마 그랑데가 약간 더 늦은 편이에요. 이게 깜빡임이 크레마 그랑데 같은 경우는 물리적 버튼은 없고 이렇게 터치로 화면이 넘겨지는데 이게 잘 안 먹는 건 아닌 키감이 뭐랄까 터치감이 낮은 건 아닌데 뭐랄까 좀 늦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늦은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방해되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늦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리디북스 페이퍼랑 비교를 했을 때 두 제품 다 깜빡임이 깜빡 이래가지고 볼 때 불편은 한데 그렇게 거슬릴 정도의 불편함은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새 제품 간단하게 화면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살펴봤고, 화면 밝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공유를 할까 해요. 일단 킨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해가 쨍쨍 비치는 야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조명 아래서도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안에서 실내에서 불을 켜고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설정 버튼이 나와요. 그럼 설정에서 이렇게 밝기 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편하죠? 일단 킨들은 이렇고요. 리디북스를 살펴보시면 이건 더 좋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 화면 위아래를 스크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의 전환을, 밝기 전환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이렇게 실수로 전등이 꺼져도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편한데, 제일 불편한 건 제일 비싼 크레마예요.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옆에 물리적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또 화면에 들어가서 또 조명 및 색 온도 설정을 또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밝기 조정, 그런 다음에 색 온도 조정을 하셔야 돼요. 불을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밝기 조절, 색 온도는 이렇게 푸르게 아니면 따뜻하게. 아니 좋기는 좋은데 너무 단계들이 많죠. 누르고 책 읽다가 그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일단 킨들이죠. 저는 저에게 선택권이 다시 있다면, 전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사야 한다면 물론 킨들을 사겠어요. 킨들 제품이 제가 2016년에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 2018년 연말이니까 거의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발열 문제, 뭐 충전 문제, 벽돌 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한번 하면 진짜 3, 4개월은 진짜 가요. 제가 책을 자주 안 읽어서도 있지만 일단 3, 4개월은 오래 가고, 일단 충전을 제가 자주 안 해요. 완충을 해놓으면 진짜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킨들이 가장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일단 리디북스 프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셀렉인가 뭐 그런 버전들도 나왔는데, 이건 제가 구입하고 1년도 안 돼서 벽돌 현상이 일어났어요. 벽돌 현상이 일어나서 AS를 받았어야 했는데 AS를 제가 해외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고 굉장히 답답했죠. 저는 그러면 AS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있느냐. 그때 왜냐면 제가 1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AS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년에 1월에 그 AS 보증 기간이 끝나는데, 제가 그 해에 6월달 여름방학 때 한국에 귀국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AS 기간을 좀 늘려주겠냐. 벽돌 현상이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떨어뜨린 적도 없고, 그래서 AS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뭐 일단은 그쪽에서는 그게 최선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기계값도 11만 4천 원씩이나 주고, 그리고 리디북스에 제가 장기 결제를 하면서
매달 10만원씩 결제를 해서 꾸준히 이용을 해왔거든요. 만화책도 많이 사보고 여러 가지 도서들도 읽고 이래서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전자책 입문을 리디북스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실망했고, 그러니까 리디북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일단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해외 거주했던 사람들의 그 약간 마이너리티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그런 답답한 그거, 뭐 AS 정책을 약간 6월달까지로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 약간 좀 유연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때문에 일단 문제였고, 그 다음은 그래서 AS는 포기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배터리가 부푼 거 이따만큼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었어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충전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했는데, 책꽂이에다 이렇게 두고 방치를 했죠. 근데 배터리가 부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품을 받았습니다. 배터리에 이상이 있으니까 바로 교품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그러니까 올해 6월에 가서 교품을 받았어요. 이게 교품을 받은 제품입니다. 리디북스는 자신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교품 받기 전에, 아니면 그때 그 배터리 이슈가 있기 전에 그 벽도 현상이 있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서 리디북스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하고 나서 갈아탄 게 크레마였거든요. 그때 크레마 그랑데가 새로 출시가 되었었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제일 비싸. 21만원, 22만원 뭐 이러고. 근데 뭐 일단 화면이 크니까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아니 뭐 화면이 작다고 해서 뭐 이 킨들이나 리디북스가 나빴던 건 아닌데, 뭐 화면이 크다고 해서 좋은 거는 그렇게 딱히 없는데, 이 제품이 뭐였냐면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음악도 넣을 수 있고 어쨌든 읽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크레마 사운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크레마 사운드는 구입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좀 몇 년 된 제품이니까 안 샀고, 크레마 그랑데를 샀는데 왜냐면 저는 알라딘,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리디북스 그 센터에 실망을 하고 알라딘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전자책을 많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리디북스랑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2017년은 제가 읽고 싶었던 전자책이 알라딘에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알라딘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랑데를 많이 들고 다녀요. 일단. 그리고 덤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요거 미니패드. 태블릿 PC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제가 이북 리더기들을 구매하기 전에 처음에 리디북스로 전자책에 입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스탠드도 없어가지고 밤에 불 꺼놓고 방에서 그냥 이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그 전자 불빛에 의지를 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 눈 굉장히 많이 버렸고요. 그래서 이북을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그때 눈이 많이 나빠져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제가 책들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스캐너로 책들을 많이 스캔해 놓고 이 아이패드에다 전부 넣어놨어요. 지금 이 미니패드는 많이 담아놓잖아요. 슬램덩크도 스캔해서 넣어놨고, 그러면 이런 책들은 제가 영어 공부한다고 사놓고 절대 한 첫 강만 보고서 안 봤는데 버리긴 아까워서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들. 그런데 10년 동안 안 본 책들인데 또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또 제가 다 잘라서 스캔을 해놨습니다. 그런 책들, 그리고 교과서, 그 낱장으로 있는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스캔을 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마칠게요. 자, 이북 중에 가장 제일인 건 킨들이지만, 일단 요새는 제가 크레마를 많이 들고 다녀요. 아마존이 아니죠. 알라딘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이북을 들고 다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태블릿 PC와는 다르게 이북 리더기는 이북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북 리더기를 책가방에 넣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게 돼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이나 뭐 그런 걸 많이 보지 책을 전혀 안 읽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은 약간 일찍 수업이 끝나기도 하고 그 교실마다 이동해야 되는 시간들이 가끔 길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중간중간 수업하고 텀이 긴 때도 있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있을 때 이 이북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 그 시간 사이에 짜투리 시간마다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벤치에 앉아서 그냥 책을 읽게 되고, 왜냐면 전혀 읽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냥 집중하게 돼요. 특히 한글 책 읽을 때는 집중이 굉장히 잘 되고,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때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저랑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책들은 정말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진도가 하루에 한 권도 한글로 된 책은 읽을 수가 있는데, 원서로 된 책은 그냥 진도가 좀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북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